안녕하십니까. 전북혈액원 제조관리부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위법으로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체혈금지 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하며, 특정 수혈 부작용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특정 수혈 부작용은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된 질병 등을 이야기합니다. 체혈 부작용은 체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또는 피하 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 기준입니다. 1. 체혈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에 혈액 선별검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을 보면 B형 간염검사, C형 감염검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HTLV 검사, 매독검사는 양성이 나왔을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고요. 간기능 검사는 100일 인터내셔널 유니트 이상이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체혈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체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네 번째,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다섯 번째, 혈액 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여섯 번째,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일곱 번째, 기타가 되겠습니다. 체혈금지 대상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공통기준, 두 번째 개별기준이 있는데요. 공통기준에서 첫 번째 건강진단 관련 요인을 보면 체중이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미만인 자, 체온은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 미만이거나 180 이상인 경우, 이항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병 관련 요인으로는 먼저 감염병에 있어서 영구 체혈금지 대상자로서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등등이 있으며, 일정 기간 헌혈 금지 대상자로서는 말라리아인 경우는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브루셀라는 치료 종료 후 2년, 매독은 치료 종료 후 1년, B형 간염은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 혈액원에서는 1년까지 보는 것이죠. 기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은 3일, 기타 여러가지 병은 혈액원 의사가 판정을 해서 헌혈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으로 첫 번째, 약물.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 같은 경우 3일, 티클로피딘은 2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은 4주, 두타스테라이드는 6개월, 비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 같은 경우는 1년, 아시트레틴 경우는 3년이 되겠으며, 에트레티네이트, 건선치료제죠. 이런 성분의 약을 투여받은 적이 있다든가,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뇌하수체 유래 성장 호르몬, 또는 CJD 이런 경우는 연구 금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부분은 24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 같은 경우는 4주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정티부스는 2주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은 역시 4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는 6개월 이내, 수혈 후에는 1년 이내, 전열 체열일로부터 8주, 혈장 성분 체열, 혈소판 혈장 성분 체열, 두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은 14일, 백열구 성분 체열 및 한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은 72시간, 두 단위 적혈구 성분 체열은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영구 체열 금지가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 경우, 그 밖에 요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을 보면 일단은 전열 400ml 전열 체열 기준을 보면 여기서는 금지인 경우입니다. 17세 미만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체중이 50kg 미만인 경우, 혈액의 비중이 1.053, 혈색소로 따지면 12.5g 미만이죠. 그 다음에 HCT가 38% 미만인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전열 체열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는 체열 금지가 되겠고요. 혈소판인 경우, 한 단위 혈소판인 경우 역시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0g 미만인 경우, 혈소판이니까 혈소판 수가 15만 개 미만인 자, 한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이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에 1년 이내에 성분 체열 횟수가 24회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혈액 매매 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 또는 헌혈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게 19년 6월 12일부터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혈액 관련 의약품은 백혈구 제거, 적혈구부터 해서 총 18가지가 있죠. 혈액관리법 제4조의 2를 보면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러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헌혈 권장에 대한 사항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 4 헌혈자 보호와 의무입니다.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열 및 공급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해야 된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채혈 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혈액관리 업무를 위한 시설,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채혈 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실 또는 휴게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 채혈실, 그 외에 검사실, 제재 공급실이 있는데요. 채혈실, 건강진단실과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 대기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대기실이나 휴식실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외 건강진단실은 채혈실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은 검체용 원심 분리기, 생화학 검사기기, B형 간염 검사기기, C형 간염 검사기기, 에이즈 검사기기, 매독 검사기기, 혈액형 검사기구, 시약전용 냉장고 있는데 핵산 증폭 검사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핵산 증폭 검사 장비는 제외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단의학 검사실로 겸용할 수 있다. 핵산 증폭 검사만을 수행하는 혈액원의 경우 해당 장비만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효소 면역 측정법 검사기기는 위와 동등 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실에는 혈액 증량, 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혈액 전용 냉장고, 혈액 전용 냉동고, 혈액제제 제조용 원시 분리기 및 혈장 추출기, 급속 동결기,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존 공급실에는 혈액 전용 냉장고, 혈액 전용 냉동고, 혈소판 교반기, 현미경 및 교차 적합성 검사용 원심 분리기, 전기 항원 수조기, 보존 온도 유지 장치, 유지 온도 기록 장치 등이 필요합니다.